최근에 솔라나, 그러니까 소엘의 인플레이션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죠. CMD-411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아주 떠들썩한데 이게 단순히 공급 줄면 가격 오른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솔라나라는 프로젝트에 어떤 경제 철학이 바뀌는 그런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발자 아이치고와 루스틴이 제안한 이 변화가 정확히 뭔지, 또 왜 지금 나왔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이 가진 SOL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단기적인 토큰 소각 이벤트랑은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솔라나가 뭐랄까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 연료를 막 쏟아붓는 단계였다면요. 이번 제안은 이제 엔진을 좀 정비하고 연비를 개선해서 더 멀리, 더 안정적으로 가려는 첫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엔진 정비요? 네, 프로젝트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면에 숨은 장기적인 전략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엔진 정비 얘기를 하셨으니까 먼저 그 기존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부터 좀 봐야겠네요. 현재 솔라나의 인플레이션 구조, 원래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었나요? 원래 구조는 2020년에 메인넷 처음 나올 때 설계된 거의 10년짜리 장기 계획이었어요. 10년짜리요? 네, 처음에는 네트워크를 안정시키고 또 참여자들을 끌어모아야 하니까 연 8%라는 비교적 높은 인플레이션율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처음엔 8%. 네, 그리고 그 8%라는 수치를 매년 15%씩 복리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죠. 아, 매년 인플레이션율 자체를 15%씩 깎아나간다. 예를 들면 첫 해에 8%였으면 다음 해에는 8%에 85%인 6.8%? 뭐 이런 식이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공급 증가율을 낮추는 거죠. 이 계획대로라면 대략 2032년쯤에 최종 목표치인 연 1.5%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굉장히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법이었네요. 그렇죠. 초기 성장을 위해서 잘 설계된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합리적으로 보이는 10년 계획을 왜 갑자기 바꾸려는 걸까요? 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속도를 높일 이유가 있나 싶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제안의 출발점입니다. 제안 문서를 보면 아주 직관적이고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나오거든요. 비유요? 네, 바로 물이 새는 양동이라는 표현이에요. 물이 새는 양동이요? 네, 기존의 인플레이션 구조가 마치 구멍난 양동이 같다는 거죠. 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어디서 물이 샌다는 건가요? 여기서 양동이에 붙는 물은 인플레이션으로 새로 발행되는 SOL, 그러니까 스테이킹 보상입니다. 아, 보상이요? 네, 이 보상은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주는 인센티브잖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가지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 보상을 받으면 현금화해서 운영비도 내고 세금도 내고 아니면 그냥 차익 실현을 위해서 시장에 팔게 되죠. 이게 바로 양동이의 구멍이고요. 여기서 계속 흘러나오는 새는 물이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매도 압력이 되는 겁니다. 와, 그건 전혀 생각 못했네요. 보통 스테이킹은 무조건 네트워크에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보상 구조 자체가 가격에 발목을 접는 필요하기였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트워크를 지키려는 행동이 역설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준다니 되게 흥미롭네요. 네, 바로 그 역설이 핵심입니다. 특히 솔라나처럼 NFT, 게임, 디파이 이런 실제 사용량이 막 늘어날수록요. 이 새는 물의 양도 비례해서 커져요. 가치가 오르니까 보상의 명목 가치도 커지고 매도 물량 규모도 같이 커지는 거죠. 아, 그래서 제안자들은 이 구멍을 조금만 막아도, 즉 매도 압력만 약간 줄여도 연간 수십억에서 수천억 원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물이 새는 양동이를 어떻게 고치겠다는 건지 CMD-0411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해요. 간단해요. 네, 매년 15%씩 줄이던 인플레이션 감소율을 30%로 딱 2배로 올리자는 겁니다. 아, 그냥 속도를 2배로? 맞습니다. 목표 지점인 1.5%는 그대로 두고요. 거기에 도달하는 속도만 빠르게 하자는 거죠. 양동이 구멍이 저절로 작아지는 속도를 빠르게 하자는 접근입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변경안을 개발자 두 분이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치고랑 로스틴이라는 분들이 제안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스위치 누르면 바로 바뀌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방식이 드러나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안이고요. 이 제안은 솔라나의 검증인 커뮤니티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다음에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아, 투표를 통해서? 네. 검증인들은 수많은 홀더들의 이익을 대변하니까 이 투표 자체가 생태계 전체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실제로 공급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숫자로 한번 보죠. 네. 제안서에 나온 시뮬레이션을 보면요. 기존 계획대로라면 지금부터 6년 뒤에 솔라나 총 공급량이 약 7억 2,150만 SOL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7억 2,150만. 네. 그런데 심디 0411이 적용되면 같은 6년 뒤의 예상 공급량은 약 6억 9,920만 SOL이 됩니다. 잠시만요. 계산을 해보면 약 2,230만 SOL이 덜 발행되는 거네요. 현재 유통량 기준으로 보면 대략 3%에서 4% 정도 되는 물량인데 네, 그 정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6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전체 공급량의 3%가 줄어드는 게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약간 겨우 3%?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만약에 누가 시장에서 갑자기 3% 물량을 사서 없앤다고 해도 그건 그냥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겠죠.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3%란 숫자가 아니라 그 3%가 어디서 왔느냐는 질적인 차이입니다. 질적인 차이요? 네, 이건 뭐랄까? 매달 월급에서 1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는 거랑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원 보너스 받는 것의 차이 같은 거예요. 하나는 구조를 바꾸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냥 일회성 이벤트죠. 아, 구조적인 변화와 일회성 이벤트의 차이다. 바로 그겁니다. 이 3% 감소분은 시장에 매일같이 꾸준히 쏟아져 나오던 그 새는 물의 물줄기 자체를 가늘게 만드는 효과거든요. 그 누적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3%보다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그 구조적 변화라는 관점이 확실히 설득력이 있네요. 양동이의 구멍을 막는다는 비유를 들으니까 바로 가격이 떠오르는데요. 양동이에 물이 더 잘 차오른다면 그게 바로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먼저 지금처럼 솔라나 생태계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긍정적인 상황이라면요? 그게 이 제안의 효과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잖아요. 사려는 힘, 즉 수요는 계속 강해지는데 시장에 팔려고 나오는 물건의 증가세는 둔화되니까. 가격 상승 탄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솔라나는 NFT나 게임, 디핀처럼 실제 사용 사례가 명확해서 수요 기반이 탄탄한 편이거든요. 이런 환경에서는 아까 말한 그 작은 공급량 변화가 투자자들이 체감하기에는 그 몇 배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가장 이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림이네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죠. 시장이 좀 침체되거나 여러 이유로 솔라나 수요가 현재 수준에서 정체된다면요. 그때도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그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가격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 제안의 진짜 가치는 오히려 그런 어려운 시기에 드러납니다.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공급이라도 계속 늘어나면 자산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가치가 희석되죠. 네, 그런데 이 제안은 바로 그 희석되는 속도를 현저히 늦춰주는 겁니다. 자산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효과죠. 희석이 느려진다는 건 가만히 있어도 내 지분의 가치가 예전보다 덜 깎여나간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이건 마치 역풍이 불 때 다른 배들보다 돛을 더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덜 밀려나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잘 버티고 시장이 다시 좋아졌을 때 더 높이, 더 빨리 뜰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격 이야기는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이게 생태계 내부 참여자들, 특히 네트워크를 실제로 운영하는 스테이킹 참여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플레이션 보상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분들한테는 손해 아닌가요? 네, 그 부분이 이번 제안의 가장 중요한 트레이드오프 지점입니다. 트레이드오프. 제안이 통과되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스테이킹 보상률, APY도 지금 계획보다 더 빠르게 낮아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높은 이자 수익만 노리는 소위 수익률 사냥꾼들한테는 솔라나의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 예전만큼 이자를 안 주네 하고 떠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기 차익 실현자들한테는 매력이 떨어지지만 반대로 장기적으로 SOL의 가치를 믿는 장기 홀더에게는 더 유리한 구조가 되거든요. 왜 그렇죠? 내가 받는 이자가 조금 줄어드는 대신에 시장 전체의 매도 압력이 감소해서 내가 보유한 SOL 뭉치 자체의 장기적인 가치가 더 잘 보존되기 때문이죠. 아, 인센티브 구조가
단기 현금 흐름에서 장기 자산 가치 보존 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런 단기 참여자들이 떠나서 스테이킹 물량이 너무 많이 줄어들면 네트워크 보안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단기 투자자라고 해도 그들의 자본 역시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제안을 두고 커뮤니티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할 부분이고 건중인들이 투표할 때 가장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제안 지지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솔라나는 이제 초창기처럼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조금에 의존해서 보안을 유지할 단계는 지났다고요. 아, 보조금 없이도 된다. 네, 이미 충분히 거대하고 가치 있는 네트워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 보상 말고 실제 트랜잭션 수수료나 MAV 같은 실사용에서 나오는 수익이 검증인들의 주된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인위적인 보조금 중심 경제에서 실제 네트워크 사용량에 기반한 자생적인 경제로 체질을 개선하자는 거군요. 마치 정보 보조금으로 연명하던 스타트업이 이제 자체 매출로 이익을 내는 구조로 전환하려는 시도처럼 들리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더리움이 머지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발행량을 90% 이상 줄였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성숙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공통적으로 거쳐가는 성장통이자 진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번 CMD 4.11 제안은 솔라나의 가격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한 묘수라기보다는 지난 몇 년간의 폭발적인 성장을 거치면서 다소 헐거워졌을 수 있는 경제 설계의 나사를 다시 조이는 일종의 체질 개선 작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건물의 화려한 인테리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골격을 더 튼튼하게 보강하는 작업에 가깝죠.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 제안과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우선 당연히 제안의 통과 여부겠죠.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만약 통과된다면 그 이후에 실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 데이터요? 네. 예측한 대로 매도 압력이 정말로 줄어드는지, 그리고 우려하는 것처럼 스테이킹 참여율이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않는지, 이런 실제 지표들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이 변화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거대한 경제 실험을 라이브로 관람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논의는 단순히 솔라나에만 국한되지 않는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집니다. 우리가 어떤 자산을 평가할 때 보통 현재의 총 공급량이나 시가총액 같은 정적인 숫자에 주목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그만큼이나 공급량이 어떤 경로와 속도로 희석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희석을 줄이려는 계획이 있는가 하는 동적인 측면이 그 자산의 미래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물이 새는 양동이라는 관점을 여러분이 관심 있는 다른 자산들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